가 잘 안 보일 것 같아. 낮이라서 이게 맞은편에 우리 학원 요 스튜디오로 쓰고 있는 이 학원 강의실 맞은편이 통유리에요. 통유리다 보니까 빛이 너무 잘 들어와. 그래서 너네들이 보기에 좀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해 볼게. 이과학 거고 고3 9월 가형입니다. 가형 수학 모의고사 1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자, 간단하게 나왔지? 자,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3분의 2승 따라서 2의 1승. 정답은 2번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리미트니까 분모의 최고차, 분자의 최고차의 b가 답이 되겠지. 분모는 1차네. 그럼 분자도 분명히 1차 나올 거야. 자, 앞에 거 4n제곱, 뒤에 거 4n제곱 역시 날라가지? 따라서 앞에 거는 4n 나올 거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4n인데 마이너스 n 있으니까 플러스 4n 나올 거야. 아래 거는 2n이었지? 따라서 2분의 8 해서 정답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넘어가자. 3번 문제 확률로 나왔네. 확률인데 일단 PA와 PB가 나왔어. 그러면은 합집합이 또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PAQB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PAQB는 어떻게 구하냐면 PA에다가 PB를 두 개를 더해봐. 그러면은 5분의 6, 즉 10분의 12가 되겠네. 10분의 12에서 뭔가를 빼야지. 교집합을 빼야지. 합집합 10분의 9 나오잖아. 따라서 우리는 PAQB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PAQB가 10분의 3이다.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조건부 확률 공식 알아야 되지. 요거 P 뒤에 거 분해. 그리고 P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니까 PAQB 이렇게 써주면 되고, PA는 5분의 2라고 했네. 그리고 AQB는 10분의 3이라고 했지.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시킨 다음에 번분수 취해주면 4분의 3.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무한 급수로 나왔어요. 급수. 자, 급수니까 먼저 일반항 구하고 시그마 취해주고 리미트 취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부분분수를 찢어줄 수 있어야 되겠지. 앞에 거 뒤에 거라고 놓고 B-A 하면 2잖아. 그럼 위에 있는 거랑 약분돼. 따라서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이다. 끝났잖아. 이거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두 개씩 떨어져면서 지워지는 거 알겠지? 1 대입해봐.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 대입해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 대입해봐.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하나만 더 대입할까?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어떻게 지워지냐면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져. 따라서 처음과 세 번째, 그 다음 마지막에서 처음과 세 번째 살아남을 거야. 그럼 쭉 갔을 때 n번째 항까지 대입한다고 쳐보자.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이건 지워지는 거 나올 거고, 그 전에 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나올 건데 어차피 리미트 취해줄 거잖아. 그럼 얘는 0이지 얘도 0이지. 따라서 이 두 개 더해준 2분의 3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 연속 확률 변수. 일단 통계 문제로 나왔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나왔네. 자,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 범위가 0부터 8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X는 4에 대하여 대칭이래. 오케이. 그럼 4. 센터 4를 기준으로 아무거나 그려. 그냥 대충. 좌우 대칭이야. 좀 대칭 아닌가? 안 보이나? 여기다 그리자. 자, 그래서 전체 범위가 0부터 8까지인데 센터를 기준으로 뭐 대충 그려. 그냥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다. 이렇게 좌우 대칭입니다. 4를 기준으로. 자, 그랬을 때 여기 2도 있을 거고 절반, 여기 절반 6도 있을 거야. 여기 센터고. 자, 이렇게 되고 됐지. 자, 그랬을 때 요거 원장님이랑 우리 여러 번 풀이했었지. 요 넓이를 x라고 하면 대칭이니까 요것도 x.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런 문제 많이 했었잖아. 여기 넓이를 y라고 해. 여기도 y라고 해. 오케이. 자, 첫 번째 조건 2부터 4까지 확률. 2부터 4까지는 x잖아. 거기다 3을 곱해주래. 따라서 3x가 되겠지. 그 다음에 6부터 8까지는 y네. y에다 4를 곱하니까 4y. 이게 첫 번째 식이다. 자, 그리고 또 주어진 식, 요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전부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x 2개, y 2개 더해주면 1이다. 2x 플러스 2y는 1이다. 요 식이지. 자, 요 식은 3x 마이너스 4y는 0이겠네. 그럼 요 식에다 2배 해주면 4x 플러스 4y는 2가 된다. 따라서 이 식 두 개를 연립할 거야. 두 개 더해주면 7x, y는 날아가고 얘는 2다. 따라서 x는 7분의 2가 되고, 그런데 y도 어쩌고저쩌고 되겠지 대입하면.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2부터 6까지야. 즉 2x를 구하라 라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7분의 4.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6번은 부분적분법으로 나왔죠. 자, 일단 미분하기 쉬운 거, 적분하기 쉬운 거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그치? 자, 미분하기 쉬운 거 fx를 우리 뭐라고 둘까? 미분하기 쉬운 거 다항함수 이렇게 두자. 오케이. 그 다음 적분하기 쉬운 걸 g'x라고 두면은 뒤에 거 지수함수죠. 요거를 적분하기 쉬운 거 g'x. 얘 미분하면 f'x, 얘 미분하면 1이 될 거고, 얘 적분하면 gx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다. 그럼 부분적분법 공식에 의해서, 이거 부분적분법 공식 다 아시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먼저 얘하고 곱한다. 그러면은 x-1 곱하기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앞에다 쓸게. 2의 마이너스 x승. 여기에다가 1, 2 해주고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두 개 곱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빠져나가자. 2의 마이너스 x dx 요거를 차분히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먼저 2 대입해봐. 2 대입하면 요거 앞에 건 1,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승 요렇게 될 거다. 그지? 그 다음 1 대입하면 어차피 0이잖아. 따라서 앞에 거는 얘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요거 적분해보자.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여기다 2, 1 집어넣으면 되겠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집어넣은 다음에 뺄 거야. 따라서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요 뒤에다 쓸게.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지. 그럼 얘는 2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가 주어져 있어. 자, 보자마자 이거는 앞에 거 t에 대해서 미분, 뒤에 거 t에 대해서 미분 맞죠? 자,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될 것이고, 우변은 t에 대해서 ln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분의 1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거 아래다 쓸 거 그랬다. 아래다 쓸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x by dt 되고, 그 다음에 lnt를 미분하면 t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을 역시 t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럼 t dy by dt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3 t제곱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dy by dx 구하라고 했잖아. 따라서 얘네들을 약분시키면 바로 나오겠네. 따라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자, 좌변끼리 나눠주면 번분수 쳐주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통분할까? 통분하면 t분의 t 플러스 1이잖아.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줄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이지? t제곱 마이너스 1이다. 분모 1이 있었겠지? 그럼 분자끼리 약분.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1만 남겠네. 그지? 번분수 취해주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t에다가 t 마이너스 1이라는 위로 고르긴 2차 함수야. 그런데 그놈이 최대값을 가질 때 t값을 구하라 라는 거잖아. 꼭지점에 x좌표 구하라는 얘기지. 자, 따라서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0과 1을 절편으로 갖고 위로 고르기잖아. 대칭 정지를 이용해서 2분의 1일 때가 최대값을 합니다. 정답은 2분의 1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8번 문제. 수열의 극한 나왔는데, 자, 요 AN이 뭐가 돼야 돼? 6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3의 N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3의 N승을. 3의 N승을 갖고 있으면서 6분의 1, 3의 N승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은 분자에 3의 N승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번분수 취해줘서 6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 AN은 지금부터 뭐라고 할 수 있냐면 6분의 3의 N승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무한급수 나왔네. 무한 등비급수 나왔죠. 무한대까지고 여기에서 역수, 이거 역수 취해줘봐. 그럼 뭐야? 3의 n승분의 6이다. 끝났죠? 1-r분의 a 공식 쓸 겁니다. 공비는 3분의 1이다. 그 다음 초항은 1 집어넣으면 2다. 따라서 3분의 2분의 1분의 2 계산해주면 약분시켜줄까? 정답은 3이다. 쉽게 날아갈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자. 확률 문제로 나왔네.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와 조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이 있다. 이 중에서 5명을 뽑을 건데 A, B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대. 그리고 그 5명을 원탁에 둘러 앉을 거야. 그런데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죠. 자, 일단 8명이 있어. 8명. 이 8명 안에는 A, B가 있는데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을 거야. 그런데 반드시 A, B는 포함이 돼야 된대. 그럼 얘네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 뽑힌 거야 이미.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았니? A, B 빼고 6명 남았지? 그럼
그럼 먼저 6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 이제 아니 2명, 총 5명 뽑는데 2명 뽑힌 거잖아, A, B. 따라서 3명 뽑으면 되는 거겠지. 좋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C, D가 뽑혔다고 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원탁에 둘러 앉힐 건데 A, B가 이웃해야 된대. 그럼 얘네 한 덩어리로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 덩어리, 둘, 셋, 네 덩어리를 원탁에 둘러 앉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원탁에 둘러 앉히는 문제니까 얘는 네 덩어리 원탁에 둘러 앉히는 방법은 3팩이 되는 거겠지. n-1 팩토리알. 거기에다가 a, b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6C3은 6에서 거꾸로 3개 곱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눠주니까 사실 20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 20 곱하기 그 다음 3팩은 6이다. 그리고 2다. 120에다가 2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수열 AN이 있는데, 자, 이거 축차 대입이야. 다른 거 없어. 축차 대입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쭉 대입해보면 돼. 그런데 A1이 10인데 12보다 커지는 K 값을 구하라라는 거야. 근데 보기를 보니까 10개네. 따라서 항을 먼저 좌변부터 축차 대입을 쭉 해보자. 자, N에다 1 대입해보자. 요 식에다가 차분히. 좌변부터 정리할 거야. 그럼 A2, A1. 그 다음에 2 대입해보자. A3, A2. 그 다음 3 대입하면은 A4, A5, A4, 뭐야 이거? A5인가? 3 대입했잖아. 다시 뭐야? 1 대입한 거고, 2 대입한 거고, 3 대입해야지, 3. 이렇게.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A5, A4. 그 다음 5 대입하면은 A6, A5. 그 다음에 7 대입, 여기서 10까지니까 10까지 대입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보자. A7, A6. 이렇게 6 대입한 거야. 하나만 더 할까? A8, A7. 이렇게 좌변들을 먼저 대입을 해놓고 축차 대입할 거야. 그 다음 우변 대입하자. 첫 번째 식에다가는 n에다 1 대입한 거잖아. n에다 1 대입하면 우변은 얘가 짝수가 되니까, 지수가 짝수가 되니까 양수가 돼. 양수가 되면서 플러스 1이다. 그 다음 2 대입하면은 음수가 되겠지. 얘가 홀수가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 규칙 나왔네. 그 다음 3 대입하면 양수가 되면서 그대로 3.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6, 7.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물론 2개 더해서 10까지 해봐도 돼. 어쨌든 10 안엔 답이 나올 거야. 포기가 10까지가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주어진 건 A가 12래. 그럼 여기다 12 대입하면 되잖아, 이제. 12 대입하면 A2는 얼마다? 얘가 12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1이래. 그럼 A3는 얼마다? 마이너스 11이 넘어가서 플러스 11이니까 9다. A3가 9래. 그럼 A4는 얼마다? 9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다. 그 다음 A4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A5는 얼마다? 넘어가서 2다. A5가 2야. 그럼 A6은 얼마야? A6은 2가 넘어가서 3이다. 그 다음 A6이 3이야. 그럼 A7은 얼마야? 넘어가서 마이너스 9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9야. A8은 얼마야? 넘어가서 16이 되겠네? 에이, 처음으로 넘는 거 8이 되는 거겠네. 12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A1이 10인데 12보다 큰 거, 최초로 큰 거 찾는 거잖아.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됐지? 따라서 정답은 얼마에서 8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10번 문제는 축차 대입으로 가는 점화식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문제 간단한 로그로 나왔습니다. 3점짜리고,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3개가 같다라고 넣으면 원장님은 항상 그 값을 K라고 놔. 그럼 첫 번째 것도 K야. 그럼 얘 K란 얘기네. 그럼 두 번째 거가 얘가 K니까 2 곱해주면 얘는 뭐야? 얘 분자에 있는 얘는 로그 B의 C는 뭐야? 2K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로그 C의 A 세 번째 거는 4분의 1가 K니까 4K.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그죠?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냐면 우리는 7K네. 여기까지 괜찮겠지? 그런데 얘들아, 얘도 K고 얘도 K고 얘도 K야.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다 곱해보자. 그럼 분모끼리 다 곱하면 1, 2 다 곱하니까 8이지? 분자끼리 곱할 건데 로그 AB, 로그 BC, 로그 CA 밑변환 공식 이용하면은 싹싹싹 지워져서 1 되는 거 알고 있지? 설명 안 해줘도 되겠지? 따라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K 3번 곱하는 거니까 K 세제곱이 되는 거야. 맞지? 따라서 K는 뭐다? K는 2분의 1이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7,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12번 문제. 다음 그림이 이렇게 있어. 그림이 있는데 AB가 6이다. AB가 여기 6이래. 그 다음에 AC는 10, AC는 10이다. 이 전체가 10이야. 그 다음에 삼각형 AC 위에서 요게 2등변이래. 그럼 여기가 6이야. 여기도 A랑 얘랑 2등변이니까 6이야. 그 다음에 또 얘가 루트 15, BD가 루트 15. 끝났어. 이 상태에서 루트 15야. 여기서 얘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다. 이거 제2 코사인 법칙 쓰는 거죠. 제2 코사인 법칙을 써서 먼저
요 삼각형부터 보자. 자, 노란색 삼각형으로 우리 j 코사인 법칙, 얘를 주인공, 루트 15를 주인공으로 해서 j 코사인 법칙 써보자. 그러면 얘의 제곱, 즉 15는 66에 36, 66에 36, 마이너스 2배의 6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A다 라고 해서 우리 일단 코사인 A를 정리할 수 있겠네. 맞지? 정리하고 넘어갈까? 좋아. 얘는 넘어가서 2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A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72야. 72인데 15가 넘어올 거야. 그러면은 57인가? 요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코사인 A는 2 곱하기 6 곱하기 6 분의 57이다. 뭐 약분도 되겠네, 3으로. 그럼 3, 2, 6. 3, 1은 3, 3, 9, 27. 뭐 이 정도까지 할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얼마냐면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9. 뭐 이 정도까지 쓸게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전체 큰 삼각형을 볼 거야. 큰 삼각형을 보고 또 j 코사인 법칙 쓸 건데 이번에는 x를 구하는 거니까 x를 주인공으로 해서 j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자. 그럼 x 제곱은 66에 36 플러스 10의 제곱 100 마이너스 2배의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a가 되겠지. 코사인 a 아까 구했잖아. 요걸로. 요걸 대신 쓰지 뭐.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9 이렇게. 괜찮겠죠? 2 날라가고 6 날라가고 2 날라가고 5가 남고 5, 9, 45, 5, 1은 5, 95가 되겠죠? 136에서 95를 빼면 얼마니? 41이니? 따라서 x제곱이 4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x는 양수니까 길이니까 루트 4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논리 괜찮죠? j 코사인 법칙 2번 써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문제 봅시다. 자, 곡선 지수함수꼴로 나왔어. 뭔가 지수꼴로 나왔어. 그 다음에 직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저분하네. 자, 그랬을 때 오케이, 넓이가 30, 오케이, AB가 6루트 2다. 자, 여기 있어. 자, AB가 6루트 1에, 자, 잘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요 AB가 6루트 2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요 사각형 있지? 요 사각형, 사다리꼴이지? 이 넓이가 30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30. 괜찮겠죠? 그랬을 때 AB 구하라 라는 게 문제다. 자, 출발해볼게. 뭐 다른 조건 없었어, 그지? 오케이. 자, 일단은 얘들아, 이런 문제는 y는 x가 포인트야. 맞잖아, y는 x. 그지? y는 x는 기울기가 1이야. 따라서 40, 탄젠트 45도. 즉, 기울기가 1이니까 우리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잖아? 그럼 여기 45도야. 맞잖아. 따라서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런데 얘가 6루트 1이 그럼 이 길이 6이겠지. 이 길이 6이겠지. 괜찮을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얼마니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18이 되는 거겠지, 삼각형의 넓이가. 그런데 전체 사다리꼴이 31이라며. 그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겠어? 아니 12야 12. 끝났잖아, 그지? 그런데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는 6이라며. 그럼 6일이 얼마가 되겠어? 에이, 2여야지 6, 2, 12가 될 거 아니야. 끝났지, 그지? 자, 그래서 어이구, 정글치 누군지 모르겠지만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요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 삼각형 넓이 보이고 다 끝났습니다. 좌표 설정해 볼게요. 요거 B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이니? 에이, 얼마야 이거? 몇 컴마 몇이겠어? 그 다음에 또 요 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인지 볼 거야. 요게 8이겠죠? Y값이 8이지? Y는 X이니까 당연히 X도 8이겠지. 그리고 8에서 6 빼니까 여긴 2겠지? 2,2겠지? 끝났네. 따라서 두 점을 이제 저기 앞에 있는 요 지수꼴 있죠? 여기네,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대입해보자, 2,2를. 2는 2에 2a 플러스 b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8,8도 대입해보자. 8은 2에 3성으로 쓸게. 8은 2에 8a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따라서 요거 2a 플러스 b가 1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8a 플러스 b가 3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두 식을 아래식을 씩 빼주자. 그러면 6a가 되겠죠. 얘는 2다. a는 3분의 1이 됩니다. a가 3분의 1이야.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니까 넘어가서 b도 역시 3분의 1이네. 괜찮죠? 그런데 구하라는 거는 a 플러스 b 구하라는 거니까 답은 3분의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이게 지금 채팅창이 안 돼요. 되긴 되네요. 채팅창이 나오나 보네.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자, 채팅창 되나 봅니다, 여러분. 자, 보고 계신 분 혹시 한 분이라도 있으면 채팅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채팅창이 보이네요, 갑자기 또. 원래 안 보였었는데. 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이거 표준 정규분포로 나왔네. 자, 정규분포하고 표준 정규분포가 두 개가 있잖아. 그런데 첫 번째 거 X는 정규분포야. 그런데 봐봐. 정규분포도 좌우 대칭인데 3.4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3.4를 찍고 오른쪽을 봤더니 2분의 1이래. 절반이란 얘기네. 결국 3.4가 평균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야. 첫 번째 식. 괜찮죠? 그다음 두 번째 식도 3.9는 그럼 이 정도 있겠죠? 3.9는? 어딘지는 모르겠어. 3.9보다 어디를 구하래? 작은 쪽. 자, 색칠 잘하자. 3.9보다 작은 쪽.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게 Z로 나왔거든? 그럼 표준 정규분포로 돌려줍시다. 똑같이 표준 정규분포가 있어. 근데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 이 왼쪽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쪽 여기지. 자, 위에 있는 빗금하고 얘들아 아래에 있는 빗금하고 더해서 1이 나온대.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 요 별이 여기 부분에 쏙 들어가는 거겠지. 결국에는 얘를 대칭이동 시켜주면은 얘가 1이다. 표준 정규분포 값에서는 1이다 라는 논리로 갈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우리 3.9를 표준화 시켜주는 공식 한번 구해줘 볼까? 우리 지금 표준 편차를 몰라. 시그마 분의 원하는 값 4.9에서 3.4를 빼준다. 그런데 요게 1이더래.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라고 구할 수 있냐면은 0.5네. 요렇게 일단 시그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자 씌워져 있잖아. X 봐. 요건 표본이지, 표본. 이미 추출하는 거잖아. 그런데 몇 개 뽑는데 n이 얼마야? n이 25개 뽑는데 그러면은 우리 px바로 줘줬으니까 얘를 z바로 표현할까? 이렇게 표준화 시켜주자고. 표준화 시켜줄 거니까 공식 쓸 건데 우리 표준화 시켰을 때 표준 편차가 어떻게 해줘야 돼?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지? 그런데 n이 25니까 5로 나눠줘야 돼. 표준 편차를. 표준 편차가 원래 이거였잖아. 2분의 1이었잖아. 근데 얘를 5로 나눠줘야 된다고. 맞지? 따라서 표준 편차는 10분의 1로 바뀌는 거야. 표본에서는. 따라서 표준 편차 10분의 1 분의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값 3.55를 구하래. 3.55를 알고 싶습니다. 평균도 구했었잖아. 3.4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서 얘를 구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얘는 10분의 1이야. 그럼 얘는 0. 얼마니? 0.15가 되겠지. 100분의 15야. 자, 따라서 이렇게 해서 10분의 15, 1.5. 결국에는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구하라는 얘기니까 1.5는 이쪽에 있잖아. 여기지. 항상 표준 정규분포는 0부터 오른쪽 어디까지 나와? 1.5가 보니까 0.433이네. 여기가 0.4332라는 얘기고 결국 0.5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8660, 0668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나오네요. 댓글 나오네요. 예, 안 나오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댓글이 나오고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서 소통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모의고사 이과거 풀이다 보니까 수능 마지막 모의고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뭐 학생들도 좀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장님이 풀이하듯이 그렇게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 얘들아.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 자, 그런데 역함수 얘기네. 역함수 얘기. 역함수. 자, 역함수 얘기인데 요거 우리 미침풀이 방법에서 많이 쓰였던 거 수능에서도 쓰이네. 그제? 뭐야?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돼. 따라서 g-2는 0이 돼야 돼. 그리고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하면은 g'-2가 b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런데 우리 gx는 역함수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거 너네 보기 좋게 한번 바꿔줘 볼까? 자, 바꿔주면 얘는 f 인버스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얘기야. 얘는 뭐야?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얘를 갖다가 미분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전체로 쓸게. 너네들 편하게.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야. 얘를 미분한 거가 B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래서, 요 식은 일단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니? 너네들. 요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지, 요거? 얘는 F0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바꿀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는 얘 안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볼까? 요거를 미분하는 거.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역함수 미분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분모로 떨어지지. 분모로 떨어지면서 F 인버스 마이너스 2. 뭐, 요렇게 된다라는 거. 괜찮겠지? 요렇게. 그런데 얘 자체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0이라 그랬어. 따라서 얘는 F'0 분의
1이 바로 B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두 개. 채팅창에 안 가리나? 안 가릴라나?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기본적인 역함수 이과 공식입니다. 기본적인.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제 F'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 F'0을 알아야 되잖아. F'을 한번 구해봅시다. 요거. 자, F'X는 자, 로그 미분하기 전에 이거 그대로 미분하면 안 되지. 자, 요거는 로그를 찢어주자. 나누기는 빼기로 찢어줄 수 있으니까 ln 시컨트 x 탄젠트 x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lnA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상수잖아. 맞지? 이건 상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미분하자. 그러면 F'X는 자, ln 미분하면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분의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되죠. 시컨트 탄젠트. 그 다음에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되죠.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상수니까 날라갈 거야. 프라임 구했잖아. 여기다 이제 뭐 대입하면 돼? 여기다 0 대입하면 돼. 자,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야. 코사인 0은 1이잖아. 따라서 얘는 1이야. 얘는 날라가지 0이잖아. 탄젠트는. 얘 탄젠트니까 0이야. 얘도 1이야. 따라서 1분의 1의 제곱 1이니까 F'0은 1이다. 오케이. 얘가 1이니까 1분의 1. B는 1이라는 얘기네. B는 1. 됐지? 그 다음 이거 안 대입했네. 요거 0 대입해보자. 여기다 0 대입해봐. 그냥 그대로 0 대입하면 시컨트는 다시 코사인의 역수잖아. 코사인 0은 1이니까 얘가 1이고 ln a분의 1이고, 그 다음 탄젠트는 0이죠. 얘가 되는데 얘가 얼마래? 얘가 마이너스 2다. 됐죠? 그러면 세 덩어리 하나 둘, 여기 밑이 2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2의 마이너스 2승이 a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결국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지? 결국에는 a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의 2승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었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구하라는 거는 얘랑 곱하라. 정답은 2의 제곱이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절반 끝났어요. 절반 끝났는데, 절반이 뭐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뭐 5분의 1 정도 끝난 거예요. 5분의 1. 최대한 빨리 할게요. 자, 16번 문제 볼게. 모든 자연수에는, 자, 이 증명 문제가 이걸로 나왔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 y는 루트 3x야. 자, 그림으로 볼게.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치? y는 루트 3x다. 그런 다음에 좌표들을 한번 설정 한번 해볼까? 자, 요거는 지금 이 점을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문제에서 an이라고 했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an, 0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점의 좌표가 an,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 3an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요거 볼게, 요거. 자, OPN 얼마니? OPN 길이 AN이지. 그 다음에 또 뭐야? PNQN 얼마야? 요 길이니까 루트 3AN이지. 는 마찬가지로 PNQN 그럼 얼마야? 역시 루트 3AN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고 싶은 게 이제 PN 플러스 1이야. 즉,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야. 요 길이를 네모라고 놓은 거고, 그냥 증명 문제니까 하라는 대로 대입만 한 거야.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6학년 거잖아. 내항의 곱은 3AN이다. 외항의 곱은 AN 곱하기 네모. 오케이. AN이 지워져서 네모는 3으로 일정하네. 괜찮겠죠? 자, 따라서 네모 여기가 3이야. 그 다음에 PN 플러스 1의 좌표는 뭐냐면 당연히 AN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은 우리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알 수 있겠네. 3 증가하는 거잖아. 즉 등차 수열이란 얘기야. 그지? 따라서 공차가 3이지. 그냥 초항은 얼마라고 주어졌어? 초항은 1,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초항은 1이야. 공차가 3이다. 1 집어넣었을 때 초항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해주면 끝나겠네. 이게 왜 AN 플러스 1이야? AN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괜찮겠지?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도 구해보니까 얘는 N 플러스 1 집어넣어봐. 여기다. 그럼 뭐야? 3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구하라는 박스를 보니까 N 플러스 1 구하래. 그게 가래. 아까 구했잖아. 3이라고 구했잖아. 3. 됐지? 3이라고 구했지. 따라서 이제 OPNQN 넓이 구할 거야. OPNQN. 뭐였지? OPN 플러스 1 QN. N 플러스 1 QN. 요 노란색 삼각형 넓이만 구해주면 끝나. 그냥 증명 문제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맞지? 그 다음에 밑변은 뭐니? 밑변은 요거잖아.
Pn 플러스 1. 그런데 우리 아까 그게 뭐였냐면 AN 플러스 1이었지? 요걸로 대체할 수 있겠네. 3n 플러스 1. 그 다음 높이는 뭐야? 높이는 요거였잖아. 요거 아까 뭐였어? QM 요거 루트 3AN이었잖아. 맞지? 3AN이니까 AN이 요거지. 따라서 9n-6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게 이제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2분의 1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9n 루트 9n-6 있으니까 여기 나에 해당되는 거는 얘가 나가 되겠네. 나. 아까 가는 얼마에서 가는 3이었지? 그런데 구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P하고 F8을 구하래. 여기가 Fx라고 했는데 여기다 8 대입해봐. 25지? 25에다 가가 P였잖아. 정답은 28이다. 이렇게 증명 문제는 따라가면서 그냥 사고의 흐름대로 그냥 쭉 계산대로 그냥 따라가면은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문제. 자, 어느 고등학교에는 5개의 과학 동아리가 있고 2개의 수학 동아리가 있대. 자, 그러면 과학 동아리가 1, 2, 3, 4, 5 5개야. 수학 동아리 A, B가 있대. 총 7개가 있거든, 얘들아. 그런데 이 중에서 발표 순서를 정할 거야. 모두 다 발표할 거야. 그런데 일단 확률 문제니까 7팩이겠지. 7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런데 그 중에서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뭐야? 합집합이 쓰이는 거지, 여기서. 괜찮겠죠? 합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1번 케이스라고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는 2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이게 바로 두 번째 경우라고 둘게.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나니까 1번이거나 2번이거나 그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합집합 편하게 생각해. 즉 1번 확률 구하고 2번 확률 구하고 2개 공통된 거 확률 구한 다음에 빼주면 된다고. 논리 괜찮죠? 자, 그럼 1번 케이스 쉽잖아. 이거는 A하고 B하고. 자, 2개 순서 정해졌을 때 원장님이 뭐라 그랬어? 같은 문자로 치환하라 그랬잖아. 따라서 얘 그냥 같은 문자 XX라고 봐. 얘를 XX라고 봐. 그럼 1, 2, 3, 4, 5랑 XX 일렬로 나열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전체 경우에서는 7팩이고, 그제? 그 다음에 7개잖아. 7개잖아. 그러니까 7팩인데 똑같은 문자가 중복된 게 있을 땐 2팩으로 나눠주죠? 이렇게. 따라서 분자끼리 약분해서 2분의 1이야. 1번은 2분의 1이야.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 2번은 뭔지 보자. 자,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는 2개의 과학 동아리가 발표해야 된대.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있어. 물론 2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개만 들어가야 돼. 이 사이에 2개만 들어가야 된대. 네. 야, 2개만 들어가야 된대. 2개만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학 동아리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괜찮지? 따라서 5, C, 2가 되겠지. 맞지? 그 2개를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어. 뭐 예를 들어서 1하고 2가 들어갔다고 쳐. 그 다음에 A하고 B 자리 바꿀 수 있지. 그치? 곱하기 2. 그 다음에 당연히 1, 2도 바꿀 수 있지. 물론 여기서 이거 먼저 처리해줄게. 1, 2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곱하기 2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처음부터 5P2로 해도 돼. 5 곱하기 4로 해도 돼. 상관없어. 자, 거기에다 A, B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묶이는 거고 나머지 탈락된 애들 3명 있잖아. 과학 동아리. 총 몇 개? 하나, 둘, 셋, 4덩어리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4팩 해주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2번 경우의 수가. 당연히 근데 2번도 7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7팩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 약분하자. 그럼 7, 6, 5만 남네. 자, 얘는 10이야, 10.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니? 약분하면 2, 3. 더 이상 없나? 없어? 3, 7, 없니? 더 이상? 5 있네, 5, 2. 이렇게. 따라서, 21분의 2번은 21분의 분자는 얼마야, 이거?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 3번이 뭐야, 얘들아? 3번은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이라고. 괜찮지? 그러니까 두 동아리 사이, A, B 사이에 2개만 들어가는데 A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아. 여기서 뭐만 지어주면 돼? 아까 A, B 바꾸는 거 요것만 지어주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그치? A가 고정되어 있다, 앞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따라서 자연스럽게 얘는 21분의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앞에 거랑 뒤에 거 1번과 2번 더한 다음에 교집합 개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42분의 얘는 21 플러스 얘는 8 얘는 얼마니? 2니까 4 이렇게 되겠지. 29, 25 42분의 25가 정답이 된다. 따라서 49분의 25라는 42분의 25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논리 상당히 괜찮았어. 이거 지금 이 논리대로 따라가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확률. 자, 그 다음 문제. 자, 확률 4점짜리 무조건 맞춰줘야 돼. 최소한 3등급 학생들도, 확률 4점은 맞춰줘야 되는 문제야. 자, 18번 문제 조금 여기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자, 보면 일단 18번 문제 fx가 0보다 작은 쪽, 0보다 큰 쪽으로 주어져 있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gx가 주어져 있는데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럼 우리 요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지.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을 미분해야 되겠지. 오케이. 좌변 미분하죠. 좌변 미분하면 g'x가 되고 우변 미분하면 요 안에 있는 거 쏙 나오지. x로 바뀌어가면서 따라서 fx 곱하기 f1-x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결국 우리 gx가 이렇게 있는데 g'x까지 구할 수 있어.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다. 일단 이런 문제는 gx를 추적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래프 개형으로 가는 거야. 그림으로 가는 거야 항상. 됐지? 자, 먼저 보면은 fx부터 그래프를 표현해보자. x축이 이렇게 있다. 여기 이렇게 0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fx는 x는 0쪽에서는 0이야. 오케이, 0. 괜찮죠? 여기 등호 들어가. 그 다음에 자, 이건 지수함수인데 어차피 이거 증가함수일 거 아니야. ln이니까 밑이 2니까 그지? 2.71 정도 되는 거니까 증가함수야. 따라서 이렇게 된다. 얘가 바로 fx야. 노란색이 fx야 얘들아. 그런데 우리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얘를 할 거거든. 이거를 빨간색 보이지? 빨간색으로 표현할 건데 얘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둘 다 들어가 있지. 먼저 요거부터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해주면 되지. 오른쪽으로 한 칸. 이해될까? 괜찮겠지? 요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다. 그러면 y축 대칭 시켜주는 거니까 y축 대칭 이동 시켜주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걔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 해줘야 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된다. 얘가 바로 f1-x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다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가 1이야. 그런데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얘네들은 어차피 뒤집어서 겹치잖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1 땡겨온 거잖아. 따라서 좌우 대칭이야. 여기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 당연히. 2분의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겠지. 자, 좋아.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곱해준 g'x를 구해보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gx인데 그거의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얘기야. 쭉 가서 또 마찬가지야. 쭉 가서 g'x를 구할 거야, 이제. g'x를. 그런데 g'x는 곱하래. 두 개를.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곱할 거야, 지금부터. 근데 0보다 왼쪽에서는 당연히 0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니까 0이겠지. 노란색으로 할까? 오케이. 0이겠지. 이렇게.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오른쪽도 봐볼까? 여기가 1이라고 쳤을 때 1부터 오른쪽도 이 값은 양수지만 이 값이 어쨌든 0이잖아. 그럼 두 개 곱해주면 0이겠지. 여기는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값이 어떻게 되니? 이 사이에 있는 값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겠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올라갔다 내려올 때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는 2분의 1이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식들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일 거야. 2분의 1 기준으로.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이 프라임 그래프가 얘니까 이번엔 얘를 토대로 이제 우리 뭐를 구해야 되냐면 gx의 개형을 구해봐야 되겠지. gx의 개형을 표현해봐야 됩니다. 자, gx는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얘가 0이다. 자, 그러면은 gx는 일단 아까 괜히 줬네. g'x가 뭐라 그랬어? g'x가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x에다가 0 대입할까? 그럼 g 0은 0이야. 오케이, 0. 0에서 출발해. 이렇게 출발할 거야. 자, G형은 0이고, 왼쪽은 당연히 쭉 이렇게 되겠지. 쭉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자. 전부 다 0이 되겠지, GX. 자, 지금부터 GX 그래프 그릴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프라임 그래프가, 즉, 도함수 그래프가 양수잖아. 0부터 1까지. 증가해야 되겠지. 증가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리고 또 1보다 오른쪽에서는 다시 이거니까 상수가 될 거야. GX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요 2분의 1에서 대칭이라는 걸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축도 그려줄까? 이렇게. 얘가 GX 그래프다. 여기까지 조금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걸 볼게. 기억.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0이다? 맞는 말이네. 오케이. 기억은 맞는 말이다. 됐죠? 그 다음 니은. g1은 2분의 1 g에다가 2분의 1 넣은 거에 두 배 다 당연, 뭐, 여기서 맞잖아. 이게 대칭이라 그랬잖아. 따라서 요 값이랑 요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이 값에다가 두 배 준 게 g1이 나오는 거. 요것도 역시 맞는 말이겠죠. 그죠?
자, 이제 G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얘가 이거 있죠, 이거. 요 값이 과연 1보다 크냐, 작냐, 그 얘기야. 즉, G1이 얼마냐, 요게 궁금한 거야. G1이. 맞지? G1이 얼마냐,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런데 우리 GX가 아까, 여기서 GX가 뭐라 그랬냐면, GX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아까 여기, 이 그래프, 여기에다가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네. 봐봐, 얘들아. 요게 아까, 여기서 GX 그래프가 어디 있어? 요 그래프가 어디니? F 두 개 곱한 거니까 요거였잖아. 그지? 이 그래프가 뭐였냐면, 이거이자 fx 곱하기 f1-x라고. 그지?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G1이야, G1. G1이 궁금해. G1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다 1 대입하면 G1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이 그래프 적분한 거거든? 근데 이 그래프는 여기 있잖아. 즉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니까 이 넓이 말하는 거겠네. 이 넓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런데 얘들아, 봐봐.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2분의 1, 요 값의 y좌표 한번 생각해 볼래?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잖아. 따라서 ln 1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16분의 1이야. 16분의 1에 10승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밑보다 얘가 작잖아.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따라서 얘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괜찮지? 여기는 밑이 지금 자연로그 2니까. 맞잖아. 따라서 얘는 1보단 작아. 로그 2의 2가 1이잖아. 맞지? 따라서 요 값은 0. 얼마야? 그런데 요거 사각형 넓이 생각할래? 이 사각형 넓이가 밑변이 1이고 높이는 0. 얼마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 넓이가 0.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적분 부분 있지, 요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요 넓이는 당연히 얘도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0. 얼마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요게 G1이었잖아. 요게 0. 얼마일 수밖에 없다고. 논리 괜찮죠? 따라서 최대값이 0. 얼마이기 때문에 GX는 절대로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 존재한다라고 했던 이 디귿은 틀린 말이 되는 거겠죠. 괜찮겠죠? 자, 이거 어설프게 해설 들으시면 진짜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글로 봐도. 지금 원장님이 한 얘기 잘 봐야 돼요. 여기 부분, 요걸로 좀 해설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자. 정답은 기억 니은이었죠. 자, 19번 문제 보자. 자, 집합 x가 1, 2, 3, 4야. 총 4개가 있어. 총 4개가 있으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집합 포함해서 16개야. 그런데 그 16개 중에 공집합을 제외하래. 제외하니까 15개가 남겠지. 그 15개 중에서 서로 다른 거를 3개 뽑을 거야. 서로 다른 거를 3개 뽑는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한대. 자, 그럼 전체 확률 문제니까 전체 경우의 수. 총 15개, 공집합을 빼고 15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3개를 뽑아. 그 다음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을 해. 얘가 바로 분모가 되는 거겠죠. 괜찮지? 그런데 그 3개 뽑힌 게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대. 자, 그럼 이 문제는 첫 번째, C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일 수도 있겠지. 아, 맞잖아. 1, 2, 3, 4가 전체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자, 확률은 기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획이. 그 다음에 C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수도 있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C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수도 있을까?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C가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2개잖아? 그럼 B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에이, 그 2개의 부분집합인데 서로 다르니까 그 자수는 될 수가 없으니까 1개가 돼야 돼.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없어. 따라서 C는 안 돼, 2개가. 따라서 기획을 하자면 C는 원소의 개수가 4개 아니면 3개란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럼 C가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경우 보자. 아이, 그럼 C는 경우에서 몇 개야? 1개지 뭐. 1, 2, 3, 4. C는 경우에서 1개다. 됐죠? 그 다음 B가 이제 있는데 이 경우에도 나눠줘야 되는데 C가 4개이면서 B가 3개일 수도 있고 B가 2개일 수도 있고 B가 1개일 수는 없어. B가 1개라면은 A가 0개여야 되는데 없잖아. 괜찮죠? 서로 다른 원소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그러면은 또 나눠줘야 되네. 이렇게 B가 3개인 경우, 즉 C가 4개, B가 3개인 경우에 A가 2개일 수도 있고 원소의 개수가 A가 1개일 수도 있다. 그지? 그 다음에 C가 4개, B가 2개, 그럼 A는 무조건 1개여야 되겠죠? 논리 괜찮을 거야. 그 다음 C가 3개야. 그러면은 B는 몇 개가 돼야 돼? B는 2개 돼야지 뭐 무조건. 그 다음에 A는 몇 개가 돼야 돼? A는 1개. 이렇게 처리해줘서 이 4가지 경우를 다 구해주시면 돼요.
괜찮겠죠? 자, 먼저 C가 4개, 그거는 경우에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 1이야. 그 다음에 B가 3개래. 그럼 4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4C3이겠지? 그 다음에 B가 3개잖아. 그거 중에서 2개 뽑는 게 A니까 여기는 3C2가 되겠죠. 괜찮지? 오케이. 자, 요거. 자,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C는 선택하는 거 1이고 B는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건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3개 중에 1개 선택하는 거지. A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C가 4개야. 그 다음 B가 2개라 그랬잖아. 따라서 4개 중에 2개 선택 일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개 중에 이제 A 하나 선택해야 되겠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C가 3개야. 이번엔 조심해야 돼. C가 3개이기 때문에 C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있어. 4개 중에 3개를 뽑아야지 C가 나와. 그럼 C 3개 중에서 또 B는 2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3C2가 돼. 그 다음 또 A는 2C1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채팅창에 잘릴 것 같은데요. 안 잘릴려나? 쭉 따라오면? 됐죠. 자, 그래서 얘는 4, 3, 12. 얘도 4, 3, 12. 얘는 6, 2, 12. 얘는 4, 3, 12, 24인가? 24. 이렇게 되는 거겠다. 따라서 36에다가 계산해주면은 60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15, C3 계산해볼까? 15 곱하기 14 곱하기 그 다음에 13에다가 3팩이지? 3팩으로 나눠줄 건데 곱하기 3팩 있으니까 어차피 약분. 따라서 15, 14, 13 15, 14, 13분의 60이 답이고 약분해주면 4가 되겠네. 약분해주면 2, 약분해주면 7. 따라서 7 곱하기 13 해주면 91분의 2라는 2번이 정답입니다. 괜찮겠죠? 여기 부분 잘릴까봐 좀 걱정이네. 지금 원장님의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자, 다음 문제 2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0번 fx가 사인 그래프로 주어져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요거는 일단 불순물이 있잖아. 그지? 정적분으로 저기다 함수긴 한데 안에 있는 게 불순물이 있어. 그래서 치환 문제가 되겠지.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x-t를 a, 라지 a라고 치환하자. x-t는 라지 a 이렇게. 자, 그러면 gx는 인테그럴. 자,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문자 a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얘는 t가 0으로 가는 거잖아. t가 0으로 갈 때 a는 x로 가는 거지. 그 다음 t가 x로 가면은 x-x니까 a는 0으로 가는 거겠죠.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는 뭐라고 쓸 수 있니? 앞에 있는 t는 t 넘어가면은 x-a라고 쓸 수 있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뒤에 거 fa가 되겠죠. f 라지 a. 자, 그리고 요거를 a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a에 대해서 미분해보면은 얘는 상수야. 날라가.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 1이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dt 대신에 마이너스 da 집어넣어도 돼. 즉 마이너스 da 집어넣을 건데 da 해주고 마이너스는 여기다 곱해줄 건데 마이너스 여기서 위아래 바꿔줘도 되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0부터 x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자, 이제 얘를 미분할 건데 미분하기 전에 x가 또 불순물이잖아. 찢어준 다음에 미분해야 되겠지. 찢어주자. 사실은 안 찢어주고 쭉 뭐 연습 많이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찢어줄게. 자, 그럼 얘는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이렇게 전개할 거야. x 곱하기 fa da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전개할 거잖아. 이렇게 전개할 거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fa da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리고 요거는 a가 문자니까 요건 상수야. 상수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지. 요렇게. 됐죠? 자, 그럼 좌변을 미분하자. 좌변을 미분하면 두 덩어리야. 하나, 두 덩어리 미분 조심해야 되지?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건 그대로. 플러스, 그 다음 앞에 거는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안에 있는 거 쏙 나오지. x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역시 쏙 얘로 바뀌면서 나오지. 그래 놓고 보니까 이거 지워지지? 따라서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얘를 이 과정 생략하고 여기다 미분하면 얘입니다. 바로 나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것도 지울까? 이렇게. 한 줄만 더 위에다 쓸게요. 칸이 좁으니까. 그래서 g'x는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a da다. 여기까지 됐어. 그치? 아직까지도 인테그럴이 안 없어졌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좋겠죠. 미분해주면
G 더블 프라임 X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제 fx 깔끔하게 나오겠네. 그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으로 지금 함수식이 3개가 나왔습니다. 이 3개 중에서 fx가 얘야. 근데 fx가 주어진 거고. 얘 써놓을까? 얘가 사인 파이 루트 x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3개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gx의 극대가 되는 a야. 맞지? gx의 극대가 되네. 그럼 gx의 극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g'x의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네. g'x가 극대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그 0인 지점이 바로 답이 되겠네. 즉 g'x를 추적해야 돼. 괜찮지? 오케이. gx에서 극대가 되는 점 찾는 거니까 g'x 구해야 된다고. 됐지? 그런데 g'x가 주어진 게 아니라 g 더블 프라임, 즉 얘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어. 이 도함수를 먼저 그릴 수 있겠네. 오케이. 자, 해보자. 일단 사인 함수야. 사인인데 0일 때는 사인 0이니까 0이지.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사인 파이가 0이지. 따라서 1일 때 이렇게 될 거야. 좀 더 작게 갈까? 좁을 것 같아. 여기다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g 더블 프라임 먼저 구할 거야. 0일 때는 0이다. 1 집어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또 4 집어넣으면 루트 4가 2니까 2파이니까 사인 2파이니까 0이야. 4. 그 다음 또 9 집어넣어야지 0이야. 제곱수 집어넣어야지 0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 다음엔 또 16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최대값은 1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 g 더블 프라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최대값은 1로 가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더 넓게 될 거고, 다시 중요한 건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최대값, 최소값. 여기까지 따라왔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얘가 g 더블 프라임 x,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프라임 x의 도함수야. 그럼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 추적할 수 있잖아. gx 추적할 수 있잖아. 여기다 그릴 거야. gx 여기다 그릴 거야. 자, 봐볼게. 0부터 1까지 위에서 놀고 있어. 증가해야 돼. gx는. 맞잖아. 플러스 값이니까 증가해. 0부터 1까지는. 근데 0일 때는 얼마니? gx가 0일 때는 여기다 0 집어넣어봐. 0이니까 0,0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g0. 됐지? 시작할 거고 1까지 증가할 거라고. 1까지는 증가할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는 감소할 거야. 감소할 거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4까지는. 그러니까 4라고 할까? 4까지 내려갈 거야. 그런데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4, G 프라임, 우리가 그리는 건 지금 G 프라임이야. G 프라임 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파악했으면 좋아. 그런데 G 프라임 4는 여기다 4 대입하면 되잖아. 논리 잘 들어봐. 여기다 4 대입하면은 0부터 4까지 fx를 적분한 거네. 봐봐. 0부터 4까지 적분하잖아? 그러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이 넓이가 더 크잖아. 이 넓이가.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란 얘기야. 이해되니? 오케이. 따라서 적분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음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논리 상당히 괜찮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9 좁지만 여기라고 쓸게. 9는 만약에 9가 알고 싶어. 함수값이. 그럼 여기다 9 대입하면 0부터 9까지 적분해주면 돼. 여기 0부터 9까지 적분해주면 되는데 당연히 이 적분값 인테그럴 값은 양수 나오겠죠. 따라서 G'9는 양수야. 양수. 어딘지 모르게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G'X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GX가 극대가 되는 점이지. GX가 극대가 된다. 그럼 프라임이 플러스 0, 마이너스가 되는 점 찾으면 되지. 프라임이 이거잖아. 플러스에서 0이 되는 요 점이 첫 번째 A1이네. 더 가야겠네. 이거 여기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울까요? 칠판이 좁아서 이게 되게 불편하네. 원래 이 칠판에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 화면 안에 혼자 찍다 보니까 카메라를 움직여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칠판이 좀 좁아요. 네. 다시 한번. 자, 요거 그래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 1이고, 여기 4고, 여기 9고, 여기 16, 요 정도까지 그리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끝났잖아. 여기서 1까지는 증가, 그 다음에 4까지는 감소.
그냥 4부터 9까지 다시 증가, 9부터 감소. 이렇게. 얘가 G 프라임 X라는 얘기지. 괜찮겠죠? 따라서 우리 극대가 gx가 극대가 되는 값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점이 a1이고 두 번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점이 a2야. 규칙 나왔지. 그지? 그러면 규칙 나왔잖아. 결국 a1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냐면 a1은 1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이제 2의 제곱 사이에 있어. a2는 2의 제곱에서 3의 제곱 사이에 있어. a3는 3의 제곱에서 4의 제곱 사이에 있어. 끝났네. 조금만 더 해봐. 여기 3 아니잖아, 이거. 아니죠. A2는 어디 있어, 지금? A2는 9와 16이니까 3의 제곱과 4의 제곱 사이에 있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 A3는 그러면 5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6의 제곱에 있겠지. 구하라는 건 뭐야? 이제 A6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은 얘는 7의 제곱, A4, 8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9의 제곱, A5, 10의 제곱, 마지막 11의 제곱, A6, 12의 제곱 이렇게. 따라서 K값은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죠. 네. 자, 일단 이 설명 제가 좀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에 있는 거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들 설명이랑 좀 다를 거예요. 네,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거의 제 설명 풀이 방법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뭐 비슷한 건 있겠지. 근데 거의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리고 논리가 정말 그래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20번 문제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답은 11이죠. 자, 그리고 21번 문제. 킬러 문항이죠. 자, 요거 볼게. 자, 일단 fx하고 gx가 삼각함수로 나왔어.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이거 걱정돼, 내가 지금. 왜 그러냐면 칠판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진짜 걱정돼. 칠판이 너무 작아서 걱정됩니다. 일단 gx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긴 있어. 걱정되는데 이거. 여기다 그리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게 원래 길게 그려야 되는데 좀 걱정되네. 자, 일단은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야. 그런데 얘들아, 요거 주기 어떻게 돼, 주기?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12분의 2파이에서 6분의 파이가 주기야. 그지?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려야 돼. 그래서 일부분만 일단 그리자고, 일부분만. 여기가 0이야, 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주기가 6분의 파이가 돼야 돼. 이 정도만 할까? 이 정도만. 자, 6분의 1파이가 주기가 돼야 되고, 코사인이야. 코사인이니까 1부터 시작해야 되지? 따라서 노란색으로. 이거 고정시킬 거야, 지금부터. 그 다음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여기서. 너무 좁잖아. 이거 이렇게 해도 좁네. 자,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따라서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할게. 처음에 여기를 6분의 1파이라고 하자. 여기 6분의 2파이, 여기 6분의 3파이. 간격 생각해서 여기가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6파이. 어쩔 수 없어. 채팅창 가리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가야 돼. 됐지? 자, 이제 코사인 그래프 다시 한번. 6분의 1파이 주기.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3. 갔다가 와. 오케이. 또 여기 주기. 갔다가 와. 또 여기 주기. 갔다가 와. 또 여기 주기. 갔다가 와. 여기 주기.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는 이유가 있어. 그림만 잘 그리면 사실 이 문제 끝나거든. 킬러 문항이지만. 자,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 최소값.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이제 fx 구할 건데 얘는
뭐냐면 사인 그래프야. 사인 그래프인데 주기가 절대값 k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치? 근데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k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될 거야. 그 다음 최대값은 원래는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2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라고 했잖아. 따라서 최대값은 1이 되고 최소값은 1이 되고 최대값은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1과 3을 기준으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될 거야. 그지? 그 상태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갈 거야, 사인을. 그런데 뭐냐면 요거 fx, gx의 교점의 y좌표를 a라고, y좌표일 때 a가 그랬을 때 fx는 a, 그 다음에 gx는 a를 또 쫙 그렸을 때 노란색이 더 많아야 된다, 최소한 같아야 된다, 이 얘기야, 개수가. 그지?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사인 그래프는 일단 그럼 여기서 출발하지? 2에서 출발을 할 거야. 어쨌든 올라가야 돼.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자. 그럼 3까지 달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만약에 내려온다고 치자. 이렇게. 만약에 이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이제 여기서 y는 쭉 그릴 거잖아. 그지? 그러면 노란색에는 지금 노란색 여기 교점이니까 여기 거야죠. 이렇게 그어봐, 교점. 그럼 노란색에는 하나, 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빨간색 사인은 하나, 둘, 세 개가 된다고. 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갔다 빨리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최소한 빨리 내려오면 안 되고 이 빨간색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쭉 가서 최소한 요렇게까지 가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지. 그 다음에 그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가 교점이죠. 교점. 그 다음 여기가 교점이죠. 그럼 교점을 쭉 그어보면 노란색이 더 많은 케이스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교점 구해보면은 노란색이 더 많은 케이스지. 여기 대칭이니까. 그치? 이거 확대하고 싶다. 확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 최대 6분의 1파이가 갔다 와야 되는 거. 반주기.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 또. 이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코사인은 지금 0부터 3까지 그릴 건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점을 요거라고 잡았으니까, y는 a, 교점 그려주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답이 안 된다고. 왜? 흰색이 더 많잖아, 지금 교점들이. 빨간색이 더 많잖아, 흰색보다. 그러니까 답이 안 돼. 따라서 원장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대 여기가 6분의 1파이였으니까 아무리 주기가 짧더라도 노란색으로 뒤집혔네. 이게 노란색이야. 아무리 짧더라도 여기에서 2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반주기 생각하면 이렇게 반주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야지 교점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연결해봐. y는 a. 그랬을 때 빨간색이 노란색을 추월하지 않잖아. 그치? 넘어가지 않지. 그치? 따라서 이렇게 돼야 된다. 따라서 사인의 반주기가 6분의 1파이가 되면 되는 거야. 괜찮겠지? 근데 사인 그래프는 아까 여기에서 k분의 2파이가 주기였는데 그럼 얘가 반주기니까 이거 절반이니까 k분의 파이가 6분의 1파이가 되는 게 최대값이겠네, k의. 따라서 k의 최대값은 일단 6을 찾아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수 k에서 이제 5, 4, 3, 2, 1 순서대로 대입하거나 혹은 대칭성 이용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다시 따로 찍을게요. 정답은 6하고 5 안 돼요. 5는 대칭이 안 돼. 그래서 5는 이 사인의 교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4도 안 되고 3, 2, 1 이렇게 해서 4개가 정답이거든. 이거는 원장님이 따로 이거 주말 동안에 작업을 해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이 문제 개념 설명이 정확하게 되면 별 문제 아니거든.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좁은 데다 그리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오케이. 어쨌든 요거는 정답은 4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6이 최대값이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추적해 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21번은 따로 별도 문제로
촬영을 해주겠습니다. 좀 넓은 데서 아니면 뭐 그림을 딱 정확하게 컴퓨터로 그려놔서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22번 이항 정리로 나왔죠. 6CR, X의 R승, X제곱분의 4의 6-R승. 따라서 6CR 숫자, 그 다음에 4의 6-R승 숫자. 문자는 X의 R, X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X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2R.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X의 3R 마이너스 12. 이 문자에 대한 개수들이죠. X 3승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 돼야 돼. 따라서 3R이 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R이 5가 되면 됩니다. R에다 5 집어넣으면 얘는 6, R에다 5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냐? 4지? 따라서 24.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주관식 문제였고요. 자, 23번 문제. 자, 간단한 도함수, 프라임 문제죠. 자,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하면 두 덩어리 미분.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ln 미분하면 2x-1분의 2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1을 대입하자. 1 대입하면은 ln 1은 0이지.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1 답은 2가 되는 거지. 이거 2였나? 이거 2 맞나요? 다시 앞에 거 미분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x-1분의 2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ln 0은, ln 1은 0이고, 1 대입하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 자, 로그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간단한 문제죠. 자, 일단, 로그, 요거 4로 바꿔도 되는데, 그냥 2로 할게. 1 플러스 요거를 2로 바꿔줄게. 그럼 로그 2에 2승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2x-3의 2분의 1승. 뭐,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로그 2의 x는 얘가 로그 2의 2잖아. 그지? 따라서 로그 2의 2 곱하기 2x-3의 2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얘랑 같은 거네. 오케이. 양변 제곱해주면 x제곱. 우변 제곱해주면 4에다가 제곱해주니까 2x-3.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모든 실수의 곱이니까 근거계수 관계 이용해서 12 써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이용해서 구해도 됩니다. 됐죠? 자, 25번 문제. 자, 정적분과 급수죠. 요 안에 있는 걸 x로 할 거야. 요 안에 있는 걸 x로 하고 공식 항상 원장님이 한 공식으로 가라 그랬지. 요거 인테그럴 a부터 a 플러스 p까지. 그런데 a는 1이고 p는 2야. 오케이. 3까지. 그 다음에 x 4제곱으로 바뀌고 dx다. n분의 2고 n분의 2 다 맞았습니다. 뭐 건드려줄 거 없이 쉽게 나왔어요, 이 문제. 따라서 5분의 1 x 5승이다. 여기서 3, 1 집어넣으면 243, 5분의 243, 1 빼주니까 5분의 1 빼주면 242가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라. 정답은 24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확률 문제죠. 자, x하고 y가 있는데 x가 1, 확률이 전부 다 똑같아. 그 점에 차관을 하고 x하고 y의 관계들이 어떠한 규칙을 갖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면 끝나, 이 문제. 어떤 규칙 갖고 있니? y 뭐니? y는 뭐니? x에다가 10 빼준 다음에 1 더한 거네. 그 규칙만 찾으면 된다고. 따라서 10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x가 구하라는 거, 이제 구하라는 게 요건데 구하라는 거 2y 구하래? 에이, 그럼 뭐야? 10x 플러스 1 구하라는 얘기고 vy는 v 10x 플러스 1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미지수들 아무 소용도 없는 문제였다고. 자, 그럼 요거는 10 빠져나오고 2x에다가 플러스 1이고, 자, 앞에 거 제곱해주면 100 곱하기 vx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얘는 2래. 그러면 20에다가 21. 그 다음에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줄 거지. 5에다 4 빼주니까 1이야. 따라서 얘는 100. 따라서 121이 정답입니다. 자, 27번 문제.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나왔죠. 그럼 좌변 생각해보자. Sn 플러스 3에서 Sn을 빼볼까? 그럼 뭐니? A, n 플러스 3 플러스 A, n 플러스 2 플러스 A, n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죠. 좌변은. 우변은 13 곱하기 3의 n-1승이다 라고 주어진 상태고. 자,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요거 어떻게 표현돼? A, R에 n 플러스 3, n 플러스 2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A, n 플러스 2는 A,
R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A R의 n승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얘가 13 곱하기, 자 요거 상수 띄워줄까? 3분의 1, 3분의 13이라고 써줄게요. 3분의 13, 3분의 13 곱하기 3의 n승,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한 다음에 연립해도 되는데, 이게 기본 꼴이 R이 3이라는 게 딱 보이잖아. 이해됩니까? 따라서 R이 3이야. R은 3이야. 누가 뭐래도. 이게 눈에 보였으면 조금 더 계산을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R이 3이니까 3, 9, 9A야. 그 다음에 3의 n승으로 나눠줄 거야, 모든 항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3A야. 됐지? 요거는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얘는 A만 남아.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3분의 13이야. 괜찮죠? 자, 따라서 계산해주면 12에다가 13A가 되는데 얘가 3분의 13이다. 따라서 A는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우리 R은 3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A4를 구하래, 등비수열. AR의 3승 구하라는 얘기지. A는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R 세제곱은 R 세제곱 써, 그대로. 제곱. 약분돼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너무 힘드네요, 근데 이거. 자, 28번 문제. 그림과 같이, 그림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 2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다. 쭉 돼 있을 때, 얘를 구하라, 라는 거야. 얘를 구하라, 라는 거. F세타랑 G세타랑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RH로 나눠주래.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F세타랑 G세타랑 더한 다음에 RH로 나눠줘라. 거기다 리미트 씌워줘라 라는 문제야.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이 반지름이 1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길이 1이야. 당연히 이 길이도 1이다. 그지? 그 다음 또 알 수 있는 조건이, 원장님은 요거 보이네. 요 부채꼴에서, 이 부채꼴에서 중심각이 세타잖아? 그럼 원주각은 중학교 거지? 원주각은 절반인 2분의 세타다. 따라서 여기는 2분의 세타다. 여기 각도는 2분의 세타다. 괜찮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여기 각도는 2세타랑 2분의 세타랑 더하면 2분의 5세타잖아.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들아, 너네 그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이용하면은 사인의 값이 사인의 B랑 각 각도에 대한 사인의 B랑 대변의 B랑 똑같다는 거는 설명 안 해도 괜찮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얘가 사인 2분의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거든? 그리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는 얼마야, 얘들아? 이거 90 곱하기 2고 짝수는 지워져서 얘 그냥 사인 2분의 5세타입니다. 똑같아. 아예 똑같아. 그치?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지? 자, 따라서 그냥 여기는 2분의 5세타라고 그냥 표시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쓰긴 쓰자.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 냅두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인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긴 것부터 할까? 이거부터 2분의 5세타 대 2세타 대 2분의 세타야. 괜찮겠지? 이게 바로 대변의 길이의 B가 되는 거야. 개념 괜찮죠? 자, 그럼 양변의 세타 나눠주고 양변은 2를 곱해줘. 그럼 5대 4대 1이네. 자, 2분의 5세타 대변이 요거잖아. 얘가 근데 5고 5대 4대 1이란 얘기야. 괜찮지? 5대 4대 1인데 얘가 1이니까 얘는 5분의 4. 얘는 5분의 1이라는 얘기야. 여기 길이는. 여기까지도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각도는 뭐 당연히 이 각도는 몇 도야? 이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제 끝났어. 잘 봐봐. F세타 어떻게 돼? 넓이 F세타는 이 삼각형이니까 요거 각도 이용할 거야.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이거 반지름이야. 1이지? 그 다음 여기는 5분의 1이지. 따라서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 요거였어. 그럼 파이 마이너스 3세타니까 그냥 3세타로 쓸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지? F세타가. 자, 그 다음에 G세타는 얘들아, 어떻게 걸 거냐, 원장님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빼주는 방식으로 갈게요. 자, 부채꼴 넓이 쉽잖아. 따라서 G세타는 2분의 1, R제곱, R이 1이지, R제곱, 세타는 2세타. 이렇게. 됐지? 여기에서 빼기, 이 삼각형만 빼주면 되지.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요 변, 요 변, 요 각도로 갈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5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세타. 여기까지 괜찮겠지? 됐죠? 자, 그런데 구하라는 건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낼 거고, F 세타야. 요거야. 요거니까 봐봐. 여기가 어차피 리미트 앞에 극한, 삼각함수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3세타 써주고 3세타 써주면은 약분되니까 괜찮지? 리미트 취할 거니까 얘 어차피 1이잖아. 1. 그러니까 얘라고 써도 되겠네. 인정할 수 있겠지. 논리 괜찮죠? 이거 설명 뭐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F 세타를 뭐라고 쓰냐면 2분의 1, 아니, 계산을 하자.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10분의 3세타라고 쓸 수 있어. 됐죠? 마찬가지, 요거는 얼마야? 요거는 약분돼서 세타지.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마찬가지 개념으로 요거 2세타로 해주고 2세타로 해주면 삼각함수 극한에 의해서 요게 1이잖아. 그치? 어차피 리미트 앞에 취해줄 거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10분의 2세타라고도 쓸 수 있겠네. 10분의 2 맞나? 10분의 2세타. 이렇게. 됐죠? 요게 F세타와 G세타의 합이야. 분자가 되는 거야. 분자 쓴 겁니다. 이제 RH 길이 구하면 돼. 자, RH는 여기 길이지? 자, 여기 길이는 봐봐. 이 삼각형 보이니? 이 노란색 삼각형 보이니? 노란색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이야. 반지름이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가 아까 몇이라고 그랬어? 얘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 합이 3세타잖아. 그러니까 이 한쪽은 얘는 2분의 3세타야. 괜찮겠죠? 따라서 이 길이인데, 이 길이는 모르니? 이 길이는 또 얼마니? 이 길이는. 여기가 5분의 1이래나 아까. 전체 반지름이 1이니까 5분의 4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RH는 뭐라고 할 수 있어? RH는 사인에서 5분의 4 곱하기 사인 2분의 3세타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지? 그게 분모에 들어갈 거거든? 그런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3세타 쓰고, 밖에다 2분의 3세타 똑같이 써주고, 얘가 1이잖아. 어차피 리미트 취해줄 거니까. 그치? 삼각함수 극한 1이야.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10분의 12세타라고 쓸 수 있어. 10분의 10인데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끝났죠.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13, 10분의 11이네. 10분의 11세타. 여기는 10분의 12세타. 따라서 정답은 12분의 1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구하라는 게 PQ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얘가 PQ니까 정답은 23이 되는 겁니다. 자, 29번 문제. 흰 공 4개, 검은 공 6개가 있어.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데,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을 거야. 총 10개. 자, 지금부터 흰 공을 동그라미라고 할게. 4개. 똑같아. 구분 안 돼. 검은색 공을 X라고 할게. 총 10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A, B, C에다가 넣을 거야. 다 넣을 거야. 남김없이. 그런데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최소한 2개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겠죠? 그러면 먼저 우리 기획을 이걸로 하자. 흰 공으로 하자. 흰 공이 몇 개 들어가는지 파악하면 되잖아. 맞지? 흰 공이 개수로 0개, 4개 들어가면 되겠지. 이거 총 4개니까. 그치? 0개, 4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0개, 1개, 3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글씨가 아주 개판이 되죠. 다시 한번 정리 잘하자. 첫 번째, 흰 공이 0개, 4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흰 공이 0개, 1개, 3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세 번째, 흰 공이 0개, 2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네 번째, 흰 공이 1개, 2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더 이상은 없어. 4가지야, 4가지. 이제 4가지만 다 계산해주면 모든 경우의 수의 계산이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겠죠? 자, 먼저 흰 공이 0개, 4개인 경우야.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개냐면 A나 B나 C가 몰빵이잖아, 한쪽에다가.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몇 개다, 이거? 첫 번째 경우이고, 경우의 수 몇 개다? 3개지 뭐. A에다 몰빵하느냐, B에다 몰빵하느냐, C에다 몰빵하느냐. 여기 3개. 3가지 경우가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이제 흰 공을 몰빵을 했어. 이렇게.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검은 공 6개를 배치를 하면 돼. 그런데 각 주머니에는 최소한 공이 2개씩 들어가야 된다며. 근데 얘는 이미 OK잖아. 안 줘도 돼.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 여기다 2개는 줘야 되겠지. 따라서 검은공 2개 최소한 줘야 되고, 당연히 C에도 최소한 2개는 줘야 돼. 그럼 6개 중에서 4개 써먹었으니까 이제 2개 남았잖아. 이 2개는 이제 마음대로 집어넣으면 돼. 바로 중복조합이지. 후보 A, B, C한테 2명의 후보가 무기명 투표하는 거지. 따라서 3H2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0개, 1개, 3개로 나눠주는 방법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0개, 1개, 3개니까 뭐 6가지 경우가 있겠네. 맞지? A, B, C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랑 똑같으니까. 따라서 여기는 아무것도 흰공을 안 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흰공 하나 줬고, 여기 흰공 3개 준 이 케이스라고 가정을 하자. 오케이, 이제 검은공 6개 나눠줄 건데 얘 불쌍해. 아무것도 없어. 2개는 줘야 돼. 너도 하나밖에 없네. 얘 하나 줘야 돼. 아니, 너는 네 혼자 먹고 살아. 안 줘도 돼. 그럼 총 3개 써먹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3개는 마음대로 돌려줘도 돼. 3명한테 무기명 투표하는 거지. 중복조합. 따라서 3H3. 괜찮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 0개, 2개, 2개로 만약에 흰공을 나눠주는 경우. 이거는 얘네들 어쨌든 흰공 2는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흰공 2개씩 받으래. 뽑으면 되는 거니까 3개지? 그지? 예를 들어서 뭐 A한테 2개 주고 B한테 2개 주고 C한테 안 줬다고 치자, 흰공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공 6개 나눠줄 건데 얘는 괜찮아. 2개 이미 받았으니까. 너는 2개 최소한 받아야 돼. 2개 주고 시작하는 거야. 2개 주고 시작했으니까 나머지 몇 개 남아? 4개 남지. 이 4개를 후보 3명한테 무기명 투표하는 거야. 4명이. 따라서 뭐야? 3H4.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개, 1개, 2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1개, 1개, 2개야. 그럼 그거를 나눠주는 방법은 에이, 2개 받는 애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3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흰공 하나, 여기 2개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그러면 검은공 얘 하나 줘야 돼. 얘도 하나 줘야 돼. 그럼 검은공 이제 4개를 가지고 3명한테 무기명 투표하면 되는 거니까 3H4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3H2는 5. 그 다음에 4C2죠. 4C니까 6이죠. 6, 3, 18. 3H3은 6에다가 5C2니까 10, 60. 그 다음에 얘는 7에다가 6C4, 63이죠. 63이니까 6, 5, 4, 3, 20, 60. 얘는 3H4는 아까 얼마였어? 똑같네, 60. 이거 168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 어디서 뭔가 틀렸죠, 지금? 계산이 틀렸나? 6, 5C3, 10, 60개 맞고, 그 다음에 7, 6C2, 6C2니까 6, 5, 3, 15죠, 15. 이게 틀렸죠. 계산이 틀린 겁니다. 지금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45지? 이거 45지. 됐죠? 따라서 90개에다가 150개에다가 168개가 정답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푸른 것 같은데.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땀이 막 에어컨 틀었는데도 땀이 뻘뻘 나. 1시간 반을 지금 쉬지 않고 풀강을 해버리니까.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자, 30번 또 킬러 문항인데 이거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안 그리고서는 풀 수 있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 원장님 생각에. 자,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릴 건데 봐봐. 먼저 이 그래프 그려보자. 지수함수 그래프야.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평행이동이잖아. 점근선은 변하지 않고 X축이지? 점근선은 X축이 될 거고 오른쪽으로 2칸 이동시켜주는 거잖아. 자,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 몇 컴마면? 2, 얼마니? 2,0인가? 2 대입하면은 2,1이지. 2,1이라는 점을 1, 2, 2,1 2,1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지수함수. 얘가 2의 x-2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그릴 거야. 이 그래프 그릴 건데 이거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다 있지. 그럴 때는 원장님 팁 하나 주자면 대칭이동 먼저 생각해. 그러면은 괜찮아. 대칭이동인데 또 2개 다 있지. 따라서 -2에 -x. 요거니까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한 다음에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겠네. 1만큼. 그죠? 자, 따라서 x축 그러면 대칭이동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x축 대칭이동 시켜주면은 이렇게 생겼어. 그지? 거기다가 y축 대칭이동 시켜주니까 이렇게 생겼네. 그지? 그런 다음에 한 점 지나는 점은 몇 콤마 몇이야? 1,
마이너스 1. 즉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면서 얘도 여전히 점근선 x는 x축이 점근선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이거 평가원 문제잖아. 평가원 문제는 계산 좀 깔끔하게 하게끔 주어져. 이것도 뭔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 점과 이 점 그리고 이 곡률이 똑같다라는 그 포인트는 잡으셔야 됩니다. 기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맞잖아. 그리고 밑이 똑같기 때문에. 즉 얘를 뒤집어주잖아. 그러면 일치할 수 있다고. 얘네 두 개는 곡률이 똑같다. 그럼 뭔가 얘랑 얘랑은 뭔가 대칭일 거야.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흰색으로 우리의 주인공인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거야. 그런데 구하라는 게 기울기하고 y절편인데 두 개를 곱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리고 우리의 직선의 방정식은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에서만 놀아야 된대. 그럼 얘들아, 만약에 직선이 음수여봐, 기울기가 음수여봐. 그럼 이딴 식으로 되는데 성립이 안 되잖아. 이 사이에서 놀아야 된다니까. 음수면 안 되잖아. 따라서 우리는 A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괜찮겠지? A가 물론 0이 될 수도 있는데 A가 0이면 이거니까 의미 없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아져 버리는데 그건 아니겠지? 자, A는 무조건 양수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최소값부터 생각해볼까? 그래. 최소값을 생각해보면 A의 값과 B의 값을 곱했을 때 최소가 돼야 되는데 A가 양수야. 그럼 일단 B는 뭐가 돼야 돼? B는 음수가 돼야 돼. 맞죠? 음수가 되면서 A는 작을수록 좋아. 절대값도. 그래야지 곱했을 때 마이너스 큰 값이 나오잖아. 따라서 최대한 절편을 내려가면서 기울기는 가팔아야 돼. A는 절대값이 크면 되니까. 따라서 어느 때냐면 이렇게 이때야. 즉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두 개 동시에 접할 때가 최소값이 나온다.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럼 물론 이 점과 이 점을 미지수로 잡고 미분계수 두 개 같다. 그리고 두 개 평균 변화를 구한 다음에 같다.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긴 돼. 평가 문제라고 했잖아. 평가 문제는 대칭성, 항상 기하적인 측면에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주어진다고.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이 연결을 하면은 대칭이야. 대칭. 따라서 요 직선이 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 몇 컴마 몇인데 얘하고 얘 평균이니까 2분의 3,0이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 거야. 계산이. 그치?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이게 점선 구하고 있습니다. 점선. 색깔이 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구나. 자, 그럼 요 점에 잡히는 접선 T라고 놓자. T. 자, T라고 놓으면은, T라고 놓으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기울기는. 자, 얘 미분 아까 얘 미분하면 그 자신이죠. 거기다 기울기는 그러면은 이 직선. 자, 최소값일 때야. 기울기는 2의 T-2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Y값은 얼마냐면 2의 T-2야. 이렇게.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네. 기울기를 구해볼까? 두 점 주어져 있으니까. 자,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되니? X 증가량은 얼마야? X 증가량은 T-2분의 3. Y 증가량은 2T-2. 2의 T-2는 얘가 기울기가 되겠죠? 두 점의 평균 변화를 구한 거야. 그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당연히 같아야지. 같은 직선이니까. 그게 미분계수가 얘였잖아. 기울기. 얘가 2의 T-2가 돼야 된다고. 끝났네. 이거 1이잖아.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T는 2분의 3이 돼야 된다. 자, T가 2분의 3일 때가 최소값이야. T가 2분의 3일 때가.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T가 2분의 3일 때니까 2분의 3, T가 2분의 3이야. 2분의 3. 그러면 2에 2분의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이제. 얘를 지나야 돼. 그럼 y-0은 기울기 2에 t가 아까 2분의 3이었다고 했잖아. 2분의 3.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곱하기 기울기. 그 다음에 기울기 요거 쓰자. 2에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x 뭐야 이거 여기잖아요. x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최소값일 때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요게 그때 a가 되는 거고 요게 b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은 최소값이 나와, 최소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에다가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지. 최소값은 구했습니다. 자, 이제 최대값 구하자. 계산이 좀 틀린 것 같다. 근데 2분의, 아까 2의 1승 나왔던 것 같은데, 계산이. 맞겠죠?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요거 2,1 맞지? 2,1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중간 2분의 3, 0 맞고. 따라서 요거 집어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3은 2의 t 마이너스 2승. 이거 아까 2의 t 마이너스 2승 맞고, 요게 t가 이거 2분의 3이면 안 되잖아. 지금 마택이 갔어요. 이게 두 개 같으니까 얘 1이 돼야 되잖아. t 2분의 5잖아. 왜 이래? 2분의 3 집으면 0 되잖아. 정신 없어서 그래. 지금 꽤 오래 해가지고 t 2분의 5였어요. t 2분의 5니까 t 2분의 5야. 그럼 t가 2분의 5니까 요거 2분의 1이야. 요거 2분의 1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돼.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이니까 여기도 지금 이거 y-, 여기고 기울기가 요거 2분의 1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건 똑같아. 괜찮죠? 따라서 t의 이거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따라서 두 개 a, b라고 놓고 곱해주면 2분의 3 곱하기 2의 1승이다. 됐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최소값을 구했어. 자, 이제 최대값을 구해보자. 최대값. 자, 최대값은 또 마찬가지로 일단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a가 양수니까 b도 양수여야 돼. 괜찮겠지? 그러면 어딘가에 이렇게 그 y절편이 0보다 큰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그럼 요점 좌표 한번 생각해 볼까? 요점의 좌표를 t라고 놓을 거야. 그럼 아까 요게 이 식이 뭐였냐면 이 노란색이 2의 x-2였죠. 따라서 y좌표는 뭐가 돼? y좌표는 2의 t-2가 될 거야. 그제?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 요게 답이야. 요거 기울기 구해보자. 기울기. 이게 최대값이 어딘가 있겠지, 최대값. 기울기 구해보자, 기울기. 자, 기울기 구해보면은, 기울기는 미분을 해. 그럼 그 자신에다가 t 집어넣으니까 역시 2의 t-2다. 그러면 답을 써보면 얘는 y-2의 t-2는 기울기가 2의 t-2, 그 다음 x-t 이렇게 될 거야. 괜찮겠지? 그럼 y는 전개하자. 2의 t-2 x 전개하면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t-2. 자, 그 다음에 얘 넘어오면 플러스 2의 t-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가 a고 그때 얘가 b야. 결국 우리는 두 개 곱했을 때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요거 이제 2의 이제 tx라고 쓸게. 상관없지. 2의 x-2 곱하기 b는 뭐냐면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x-2 플러스 2의 x-2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끝나. 따라왔지?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서 2의 x-2로 묶어줄까? 묶어서 앞으로 빼져나가자. 그럼 얘는 뭐야? 2의 2x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 남는 거는 뭐가 돼? 여기 남는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고민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이거의 최대값을 고민을 한번 해볼 건데 얘를 미분 한번 해볼까? 이 값을 이 값을 구할 거야. 이 값을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근데 그렇게 말고 어차피 이거 두 개 곱으로 생각해 볼까? 두 개 곱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개 곱으로 생각하자. 일단 이 지수함수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 지수함수는 2,1을 지나네. 2,1을 지나. 2,1을 지나고 점근선이 x는 0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될 거야. 얘가 2,1이고. 됐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프는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1이 여기니까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근데 그 두 개를 곱해줄 거거든? 그 두 개를 곱해줄 건데 1일 때는 당연히 0이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개 곱해준 것이 이제 자, 1일 때는 0이야, 0. 1일 때는. 1일 때는 0일 거고 1보다 오른쪽을 생각하잖아? 1보다 오른쪽을. 그때 두 개를 곱하면 얘는 계속 마이너스로 퍼져나갈 거고 얘는 계속 플러스로 퍼져나갈 거야. 따라서 어쨌든 마이너스로 퍼져나갈 거야. 괜찮지? 두 개 곱. 그 다음에 여기서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보잖아? 얘는 마이너스로 퍼져나가는데 얘가 0으로 수렴을 해. 그럼 두 개를 곱하잖아? 그럼 일단 0으로 수렴하는데 이러한 컨셉을 갖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되겠지. 괜찮을까? 되게 논리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1보다 왼쪽에서 보면 노란색은 음수로 퍼져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는 0을 향해서 다가가. 따라서 두 개는 이러한 그래프가 돼. 당연히 극한값 취해주면은 뭐 0으로 뭐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 구하고 있잖아. 따라서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겠네. 최대값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뭐야 이거? 극대값 자체가 최대값이 된다. 이거를 알 수 있겠네. 그럼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 미분한 다음에 0 넣으면 되겠지? 얘 미분하자. 두 덩어리 미분. 얘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2에 좁다. 얘 미분하면 2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여기 안 보일 것 같은데 또? 보이겠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플러스 그대로 얘 미분 마이너스 예. 이렇게. 자 얘가 0이 나오는 값 찾아주면 돼. 그러면은 여기다 2에 2x 마이너스 4로 끄집어내면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얘는 양수기 때문에 0이 안 돼. 얘가 0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 극대가 되고 얘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일 때 되겠네. 2분의 1일 때. 즉 x가 2분의 1일 때가 최대값이야. 이 값이 답이었잖아 아까. x에다 지금부터 2분의 1 대입하자. 2분의 1 대입해. 그럼 뭐야? 2에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지? 또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이지. 이게 최대값이다. 라지 m은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이다.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다 했네. 그때 구하라는 거는 뭐냐? 구하라는 거는 두 개를 m 스몰 얘 세제곱하래. 얘 세제곱. 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27 2 세제곱이 되겠지? 그거랑 그 다음에 m 세제곱 요거 m이랑 곱하래.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그럼 얘 약분되네. 그럼 그 다음에 얘 약분되면은 16분의 27이겠네. 절대값 취해주니까 나왔네. 따라서 답은 43이다. 이렇게 30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냥 쭉 설명 1번부터 맘먹고 한번 해봤어요. 원래 잘라 이렇게 좀 강의를 해야 되는데 편집하기도 쉽고 사실 그래야지. 근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봐서 1번부터 30번까지 총 풀이를 했는데 지금 아까 5시니까 이게 총 시간이 100분이잖아요. 100분인데 원장님은 설명하면서 지금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 그지? 1시간 40분, 1시간 30분 걸렸겠구나. 1시간 30분 정도 동안 걸렸는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봐가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빠졌던 21번 그거 아까 구하긴 구했는데 그 정확한 그래프를 좀 그려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21번은 따로 찍어서 영상을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주말 저녁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화이팅! 아닌가 이거?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헷갈리네요. 아이고 힘들어.